안녕하십니까. 서해 이곳저곳을 경찰청 강력반장 출신 탐정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야기하는 맥가이버 탐정TV입니다. 오늘은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며 스토킹한 사람을 검거한 공익탐정 활동을 한 분들이 있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딕텍티브 코리아 총괄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큐리티에게 손 실장이라고 합니다. 조은래 탐정님은 대한탐정협회 현재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그 최원정 탐정님은 비밀조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최초로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그때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요. 여성분이 좀 약간 당황스럽고 되게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변에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닌다 들어보니 어떤 일정 대상자 한 분이 지역 구미 쪽이죠. 네. 구미 쪽에서 자기가 원룸을 얻었는데 그 집에 이사를 오고 자기가 집을 옮겼는데 또 그 집 근처에 또 오고 직장 회사에 출근을 하면 꼭 그 시간대 차가 와 있고 퇴근 때 꼭 그 차가 와 있고 그걸 무려 10년 동안.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피해는 없는데 그 고소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를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어떤 그 차량. 그 한두 번 집에 올라가면서 저 남자인가 자기가 그 차에 내리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도 못하고 10년 동안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사실 여성분의 어떤 약간의 의뢰를 듣다 보면 아닌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예. 현장을 가보니 여성 말대로 어떤 일정 차량이 꼭 주차 공간도 아닌 불법 주차 자리에 20분 회사 뒤쪽 앞쪽으로 출퇴근 시간대 꼭 이쪽 뒤에 10분 앞에 10분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8시 30분 경에서 8시 40분 50분에 그렇게 그건 아주 그런 루틴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후에. 너무 정확한 시간에 오후에요? 오전에 오전에. 오후에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그렇게 불법 주차인데 딱지를 띄어가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체증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긴가민가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10년 동안 누구를 지속적으로 자기를 쫓아다니고 쫓아다닌다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는 곳에 특정된 차가 꼭 와 있습니다. 특정 차가 집 앞, 회사 그런 시간대 출근 시간, 퇴근 예. 시간 그러니 의심할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예. 다만 자기한테 어떤 접촉을 시도하거나 어떤 앞에서 위협적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피해자가 누군가가 쫓아다녔다는 것을 인지는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네, 그렇죠. 이 스토커 범죄라는 게 일단은 외포심, 공포심이 성립을 해야 네, 맞습니다. 이게 발생되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은 조금 케이스가 특이한 게 스토커라고 하면 일단적으로 계속적인 미행이 있어야 되고 이제 내가 불안한 공포를 느끼게 될 수 있을 만큼 스토커가 액션을 취한다든가 어떠한 행동 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행동 양상이 외부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커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을 주거지도 만약에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또 따라와가지고 또 같은 빌라면은 또 같은 층을 얻는다든지 그랬겠다는 건가요? 꼭 같은 층은 아니었어요. 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자분은 2층, 스토커는 이제 3층에 이제 주거를 했는데 예. 그거야 2층에 어떤 원룸에 빈 상태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3층이 비었으니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 몇 년 동안 회사에서 계속 본 차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는 원룸에 주차가 돼 있다. 그것만 해도 되게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운 일이겠죠, 사실. 그렇죠. 네. 우리 조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무섭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주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차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의뢰 내용을 듣고 그런 스토커를 이제 증거 채직을 해서 이제 잡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7일 날 착수를 하고 18일 날부터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18일이 지나고 이제 한 21일경 이제 특이점이 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냐?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미행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가까이서 일행 이제 지나가는 행인 역할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확인을 해봤어요. 예.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사람 눈에는 예. 핸드폰을 들고서 누군가 촬영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 이 핸드폰을 일단 찍고서 편집을 해보니 그 핸드폰을 들고서 남들을 촬영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대상자만 미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대상자만 특정하게 미행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다른 여자분들도 몰래 촬영을 하는 게 21일 날 아, 3일째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스토커의 범행 대상인 그 여자분 외에 네. 다른 여성분의 어떤 특정 부위를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카찰죄에 해당되겠네요. 네,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네. 범죄에 네, 해당되는 맞습니다. 범죄를 찍는 것을 목격을 하고 네. 그것을 핸드폰을 뭐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죠? 이제 발생일 현장 발생일은 24일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관찰하던 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약간 CCTV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장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있는 와중에 질문을 하였더니 이 여자분께서 이제 내가 물건을 줍고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검은색 물체가 유리창에 이렇게 있다가 번쩍하고 이제 사라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어떻게 알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범인이 예. 잘 말을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말을 못하게 됐고 대화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이 범인이 마지못해 이제 뭐 자기가 결백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순수하게. 핸드폰을 네. 제시를 해줬다는 네, 얘기죠? 제시를 해줬습니다.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 네, 맞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열어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휴지통, 삭제된 휴지통을 열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량의 다수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걸 지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운 거를 그 휴지통을 확인을 했더니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삭제됐던 그 파일들, 사진들이 네, 나왔다는 한 달치가 얘기죠? 나왔습니다. 한 달치가. 네. 내용은 어떻건가요? 내용은 일단 뭐 저희한테 의뢰 첩보를 주었던 예. 그 의뢰인에 관한 그 사진 내용물, 영상물이 있었고 어, 그 외적으로도 이제 고등학생 교복 입고 있는 치마 부위라든가 다리 부위, 뭐 아니면은 특정인 여성의 신체 가슴 부위라든가 이게 찍혀 있는데 뭐 주로 그 스토킹범이 다리를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위주로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성분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대한 이게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스토커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성폭력 범죄까지 같이 병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경찰 쪽에 인계할 때는 예. 카메라 등 이용 범죄에 관해서 인계를 했고 그 아마 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밝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그 경찰한테 신고하셨죠? 누가 네. 신고하셨습니까? 일단 부장님이 저한테 이제 신고하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현장에 왔죠. 네.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일단 상황 설명을 이제 물어봤죠. 이게 네.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첩보를 받고 이런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모르는 지나가는 여성이 CCTV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뭐 본의 아니게 뭐 저희가 스토킹범이 자의로 핸드폰을 주었고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인계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 탐정이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흑역사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남 뒷조사만 하고 그런 탐정으로 인식들 됐는데 네. 지금 우리 그 두 분 대한탐정협회 소속 두 분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참 전직 경찰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탐정들이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은 이런 공익적인 탐정, 정말 마약을 운반하고 유통하는 그런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그런 마약 범죄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7년 전에 그 송파 세무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송파 세무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국가에서 어떠한 대처를 못했어요. 그 돈만 많이 이렇게 지원을 준다 이렇게만 했지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서민들이라든지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수원에서 또 3명이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살방지협회라든지 국가에서 경찰 그다음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몇 조 원을 그 복지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그 피해 하나 막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국가 공권력에 어떤 한계가 왔다. 한계점이 있다는 분명히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스토커 범죄도 지금 사실 경찰이라든지 뭐 어떤 협회에서 이거를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 탐정들한테 의뢰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자살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공권력에서 도와주지 못한 거를 우리 탐정들이 이렇게 도와서 이걸 해결했다는 게 저는 참 자랑스럽고 참 뿌듯합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겨우 우리가 얘기했는데 잘 들어주던가요? 일단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아 현행범 체포요. 네, 체포가 됐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일단 네. 핸드폰을 일단 뭐 순순히 보여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먼저 보여주기 전부터 우리가 그걸 보라고 했을 때부터 촬영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스토커들이 어떤 그 성향이나 어떤 외형적인 게 약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움찔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 스토커 범죄를 사실 처음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안 좋은 그 범죄고 그 어떤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 불안하고 어떤 그 사회생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 이걸 피폐하게 하는 거고 사실 이걸 경찰 고소를 한대로 해도 네.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애매하죠. 네, 이걸 가서 뭐 전화기를 달라는 데서 임의로 주지 않아도 되고 네. 임의 동행 자체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증거물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토큰 범죄가 현행에서 잡기라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 여성분이 10년 동안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도와주지 못했고 또 도와줄 방법도 없었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를 우리 이번에 두 분이 가서 참 시원스럽게 이거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탐정님들이. 그러면 경찰이 와서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수를 해주고 피의자 그 스토커도 인계해주고 증거 수집한 핸드폰도 인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걸 확인을 했죠. 당신 이렇게 했느냐? 네. 했을 때 자기가 인정을 거기서 하던가요? 처음에는 좀 얼버무렸고요. 예. 이제 경찰 쪽에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복원하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뭘 했는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는 좀 소심하게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CCTV를 가리던 여성도 촬영을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했었는데 데이터 복원을 하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니 그때 이후로는 이제 사실 촬영하고 삭제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고 딱 경찰이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네, 맞습니다. 거기 불상에 어떤 여성분을 촬영하는 거를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행범이 때문에 시인을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거기에서 강제로 이제 수갑을 채우고 네, 그런 어떤 액션을 보여준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서 경찰이 거기서부터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경찰이 와서 이 체포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뭐 진료 보고 나오신 거 아니면은 아니 커피숍 아, 갔다 커피숍. 이렇게 나왔는데 미팅이 너무 자, 선생님 일단은 카메라대 이행 촬영죄 현행범 인수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몇 명의 기획과 추후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인수는 이분들이 잡고 있어서 그런데 인수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쳐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자, 천천히 뒤에 타세요. 잠깐만 현복 주변에 좀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없죠. 없죠?